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고 새 영토 점령을 준비 중입니다. 전 세계가 중동 전쟁과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에 주목하고 있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은 조용히 몰도바의 정령지인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배포를 허용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관료적 절차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이것이 훨씬 더 위험한 일의 전조가 될 수 있는지 지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나라든 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정보기관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돈바스에 이어 오데사 점령을 준비 중이라 경고했습니다. 오데사는 트란스니스트리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몰도바에 어떤 회색지대가 있다고만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방송이 여러 언어로 번역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할 모든 분들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자,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의 드네스트르강과 우크라이나 국경 사이에 있는 좁은 땅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몰도바의 일부이지만 1992년부터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며 별도의 승인받지 못한 준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공식 인구는 약 35만 명 정도이고 대부분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는 1992년부터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약 1,5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로 거대한 엄청난 규모의 소련 시절 탄약 창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사실상 모든 성인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들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잠재적인 수만 명의 병사들입니다. 크렘린의 이런 조치는 새롭지 않습니다. 이는 크렘린의 지정학적 무기고에 새로 추가된 도구가 아니라 러시아가 수년간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해온 이른바 여권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미 2008년 여름 그루지아 침공 직전 아파지아와 나무세티아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이 시작되기 전 돈바스와 크림에서도 유사한 시나리오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한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아파지아와 나무세티아 2008년 러시아는 먼저 현지 주민들에게 여권을 발급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위협이 있다고 선언했으며 이후 군대를 투입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크림과 돈바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똑같은 방식입니다. 러시아 여권 그리고 나서 자국민들에게 위협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Теперь вот Приднестровье. 우리는 이제 첫 단계인 여권 발급에 있고 다음 단계는 명확합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 연방 국가 두마는 이미 다음 단계를 위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올해 5월 13일 러시아 연방 국가 두마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 스스로 그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나눠줬기 때문에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러시아 시민이 생기고 그에 따라 군사 개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그는 러시아의 전 국방부 장관이었고 현재는 안전보장회의의 서기입니다. 그는 이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22만 명이 넘는 러시아 시민들이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살고 있으며 이들의 이익과 안전이 키예프와 크림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물론 키시너우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러시아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와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쇼이구가 덧붙인 내용입니다. 몰도바 지도부의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대한 수사는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 당국이 돈바스에 대해 했던 발언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2014년 이후 돈바스를 점점 더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바로 이 수사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요. 위협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의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은 데저비를 느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 문제로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 1,500명의 러시아 군인 이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중 실제로 러시아인인 사람은 약 1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현지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들로 러시아 여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자기 집과 가족이 있고 전투 능력이 있는 원정군 부대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들은 러시아 여권을 가진 현지 주둔군입니다. 실제로 전투할 준비가 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러시아와 트란스니스트리아 사이에는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주둔군으로 가는 육상 통로가 없습니다. 2022년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지상으로 지원군을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실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가 사실상 고립된 1,500명의 군인들과 함께 남게 되며 이들은 탄약도 지원군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몰도바가 전날 트란스니스트리아 재통합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2003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르게이 쇼이구가 키시너우가 2014년 이후에 키이우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할 때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토를 되찾아 몰도바에 재통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키시너우는 더 이상 러시아를 예전처럼 협상 파트너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예전엔 키시너우가 모스크바를 트란스니스트리아 문제 협상 파트너로 여겼습니다. 러시아가 그 영토를 점령하고 있었음에도요. 자, 그러니까 그 문서, 즉 트란스니스트리아 재통합 계획은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몰도바 공화국은 유일한 국제법 주체이며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의 영토는 몰도바 공화국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몰도바는 CIS에서 탈퇴했고 2035년까지의 군사 전략을 채택하면서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가입을 신청했지만 트란스니스트리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군사적 선택지가 정말 없다면 러시아의 여권 발급 정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압박입니다. 심리적,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압박이죠. 즉, 모스크바는 키시너우에 재통합을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모스크바는 서방에 우리에겐 이 지역에서도 압박 수단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부 청중에게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확장 중이며 어디에나 우리 사람들이 있다. 전쟁에서 지지 않았고 다음 전선을 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 키이우와 오데사에 대한 통제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 매체 파이낸셜 타임스는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크렘린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의 군사지휘부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돈바스 지역 점령 가능성을 확신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안스크 지역도요. 그리고 그 후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토 주장을 오데사까지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육상벨트를 트란스니스트리아와 연결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토적 요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정치적 압박이 될지 아니면 군사적 공세 시도가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